중동에서 미사일이 오가고 3차 대전의 공포가 확산되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해묵은 종교 갈등이나 피해 보복전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폭발음 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훨씬 더 차갑고 압도적인 설계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21세기 가장 강력한 물류 고속도로, 즉 자원과 데이터의 고속도로를 뚫기 위해 그 길을 막고 있던 장애물을 밀어버리는 사상 최대의 경제 철거 작업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계산 아래 미사일 너머에서 조용히 개통되고 있는 미래의 진짜 돈줄은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지정학적 분쟁이라는 연막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대형 경제 인프라 프로젝트, 그리고 그 길목에서 벌어지는 냉혹한 자본주의의 논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들이 싸우고 있구나라는 이해의 쾌감을 느끼실 준비가 되셨다면 이 거대한 바둑판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부를 타격하는 이른바 에픽 EPIC 작전이 실행되면서 국제 유가는 요동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죠. 하지만 이 현상의 표면만 봐서는 절대 본질을 꿰뚫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펼쳐 중동이 아닌 인도와 유럽을 먼저 봐야 합니다. 최근 인도는 유럽 자유무역연합 FTA와 초대형 FTA를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이 FTA는 단순한 연합이 아닙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같은 알짜배기 경제권이 포함된 유럽연합보다도 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시장이죠. 게다가 인도는 유럽연합 이후 본대와도 모든 무역협정의 어머니라 불리는 역대급 FTA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이자 포스트 차이나를 꿈꾸는 인도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 만들어낸 물건들이 이제 관세라는 장벽 없이 유럽 시장으로 프리패스처럼 쏟아져 들어갈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현재 인도의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이 거대한 생산기지가 유럽이라는 거대 소비처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관세로 압박하고 공급망에서 밀어낼수록 그 빈자리를 인도가 채우게 되는 거대한 판짜기가 완성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서류상의 제도는 완벽하게 마련됐는데 정작 물건을 실어 나를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홍해에서 벌어진 일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상선들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전 세계 선박들은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삥 돌아가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20일이면 갈 거리를 40일 넘게 걸려가야 하는 상황, 이는 물류비 폭등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인도가 중국을 대신할 제조국으로 부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 때부터 기획되고 트럼프 정부에서 실행에 옮겨진 카드가 바로 IMEC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프로젝트입니다. 이 계획은 실로 대담합니다. 인도에서 배에 실은 물건이 아랍에미리트 UAE로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태워 이스라엘 항구까지 직통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지중해만 건너면 바로 유럽입니다. 이 길이 완성되면 중국의 1대1로를 완벽하게 무력화하는 차이나 패싱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황금 노선의 정중앙, 가장 취약한 지점인 이스라엘 종착지를 앞두고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이 알박기를 하며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보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타이밍이 IMEC 발표 직후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란은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의 이 거대한 경제 동맥을 끊으려 하고 미국은 이 동맥을 뚫기 위해 이란이라는 장애물을 물리적으로 치워버려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미국에게 이 전쟁은 이념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경제의 판권을 쥐기 위한 전략적 청소에 가깝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겉으로는 인권과 평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군함을 보내 이 작전을 지원하는 이유 역시 향후 수십 년간 자신들의 먹거리가 걸린 이 물류 고속도로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토록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면서까지 이란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단순히 길을 뚫는 것 이상의 어떤 구조적인 이익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연스럽게 그 이면의 거대한 설계도를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구조적 변화는 원수들의 기묘한 동행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습니다.
종교도 문화도 정치적 입장도 정반대였죠. 1973년 4차 중동전쟁 당시 석유를 무기화해 서방 세계를 벌벌 떨게 했던 사우디를 기억하시나요? 그런 사우디가 지금 이스라엘과 마쿠에서 손을 잡고 있다는 전언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IMEC라는 거대한 기차역의 핵심 환승센터가 되겠다는 공동의 목표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IMEC를 단순히 컨테이너 박스를 나르는 철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실체는 훨씬 더 정교합니다. IMEC는 물류망인 동시에 에너지와 데이터의 신경망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중동이라는 땅에 최신형 스마트폰의 메인보드를 새로 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길을 통해 석유와 천연가스는 물론 미래 에너지의 핵심인 수소를 운송하는 전용관이 깔립니다. 그 옆으로는 전 세계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초고속 광섬유 케이블과 거대 데이터 센터들이 들어섭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이들은 수십 년간 석유 하나로 먹고 살았지만 전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석유를 수출하려고 해도 항상 이란이 버티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길목에 목줄이 잡혀 있었죠. 이란이 마음만 먹고 해협을 봉쇄하면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구조였습니다. 쉽게 말해 옆집 깡패가 우리 집 대문을 언제든 잠글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IMEC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우디는 더 이상 위험한 호르무즈 해협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국 영토를 가로지르는 철도와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직행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선이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거치지 않고도 지중해를 통해 유럽 전역에 에너지와 물자를 공급하는 물류의 종착역이자 유럽의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구조적 변화는 항상 큰 갈등을 동반했습니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 확산과 WTO 체제 출범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경제적 이해관계가 묶이면 이념과 종교의 벽은 허물어집니다. 미국은 지금 바로 그 자본주의의 힘을 이용해 중동의 질서를 재편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진짜 속내, 즉 관리 부담의 하청이라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아시아로의 피벗 투 에이저를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중동에서 테러와 전쟁이 터질 때마다 미군이 발을 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동은 계륵과 같습니다. 버리자니 에너지 패권이 흔들리고 지키자니 너무 많은 피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내놓은 해답이 바로 경제 공동체로 묶어버리기입니다. 사우디,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를 IMEC라는 하나의 거대한 돈줄로 묶어놓으면 미국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알아서 길을 지키고 항구를 방어할 거라는 계산입니다. 소위 말하는 경제적 동맹을 통한 안보의 아웃소싱인 셈입니다. 이것은 과거 냉전 시절 레이건 행정부가 경제적 결속을 통해 소련을 압박했던 전략과 궤를 같이 합니다. 함께 돈을 벌면 싸우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미국은 중동에 대한 관리 책임을 현지 동맹국들에게 하청주고 자신은 더 큰 적수인 중국이 기다리는 아시아로 눈을 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설계도를 가장 껄끄럽게 바라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1대1로라는 이름 아래 이란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란을 중동 진출의 핵심 허브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IMEC에 성공한다면 중국이 이란에 투자한 그 막대한 돈은 말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IMEC 자신의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통해 대리전을 치르며 이 길목을 흔들려 하는 것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아예 그 흔들림의 근원인 이란의 군사적 영향력을 거세해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전쟁은 미사일이 오가는 무력 충돌이지만 그 실질적인 에너지는 누가 미래의 물류 패권을 쥘 것인가라는 차가운 자본주의적 경쟁에서 나옵니다. 종교와 명분은 겉포장일 뿐 그 안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이익의 충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바둑판의 싸움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의 끝은 어디인가? 하는 점이죠. 앞서 설명해드린 IMEC라는 거대한 설계도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평화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이 의도대로 흘러가 이란의 군사적 영향력이 억제되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동은 단순히 기름을 파는 곳에서 전 세계 물류의 메인보드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19세기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충격을 세계 경제에 줄 조짐이 보입니다. 당시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죠. 이번 IMEC 역시 성공한다면 미국은 중동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관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중국을 완벽하게 따돌린 새로운 공급망의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대리전과 공급망의 분절 시나리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이라는 핵심 카드를 포기하지 않고 간접적인 군사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동은 저강도 전쟁이 지속되는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될 것이며 이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상시화하고 글로벌 물류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중국은 자신의 1대1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IMEC를 뚫기 위해 중동이라는 바둑판 위에서 끊임없이 서로의 돌을 따내는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돋게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자리입니다. 많은 분이 중동 전쟁 나면 기름값 오르는 거 아니냐는 수준의 걱정에 머물러 있지만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인도와 유럽이 무관세로 묶이고 IMEC라는 초고속 물류망이 깔리는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홍해를 지나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도에서 인건비 싼 노동력으로 찍어낸 물건들이 사우디 철도를 타고 이스라엘을 거쳐 순식간에 유럽 시장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과연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끝자락에서 배 타고 한참 걸려 오는 비싼 한국 부품을 기다려줄까요? 자칫하면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 위에 올라타지 못하면 결국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중동 분쟁은 단순히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우리 수출 경쟁력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인도의 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우리도 그 새로운 물류, 고속도로에 어떻게 올라탈 것인지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수준을 넘어 고래들이 떠난 바다에 홀로 남겨진 새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중동의 미사일 폭발음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의 설계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분쟁의 본질은 종교나 보복이 아닌 물류 패권의 재편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돕는 전쟁이 아니라 인도에서 사우디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경제 혈맥인 IMEC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미국의 철저한 전략적 설계입니다. 이 길을 확보하기 위해 그 길목을 막고 있던 이란이라는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라는 과거의 원수들을 돈줄로 묶어버리는 냉혹한 자본주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중국의 1대1로를 무력화하고 인도를 세계의 공장으로 세우려는 거대한 판짜기입니다. 미국은 중국으로 향하던 돈과 물자의 흐름을 인도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IMEC는 단순히 물건만 나르는 철도가 아니라 에너지와 데이터, 그리고 미래의 패권이 흐르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이 완성되면 중국은 중동과 유럽으로 향하는 영향력을 잃게 되며 세계 경제의 중심축은 다시 한번 서구권 중심으로 재편될 조짐이 보입니다. 셋째, 우리 대한민국은 단기적 리스크를 넘어 공급망 소외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름값 상승이나 주가 하락 같은 1차원적인 걱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인도와 유럽이 직통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물류 시대가 열리면 아시아 끝자락에 위치한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 새로운 고속도로에 어떻게 올라탈 것인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생존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